자, 이제 유학의 발달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역사. 역사.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역사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기록의 민족. 정말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게 우리 민족의 DNA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기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꼬박꼬박 기록하는. 어떤 행사가 있어.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사용되었던 걸레의 숫자마저도 기록해 놓는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뭐 걸레 기록해 놓을 정도면 여러분들 뭐 말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뭐 가끔 여러분들 왜 예전에 왜 청와대에서 뭐 기록물들을 없앴다, 뭐 폐기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대통령이건 그 대통령이 그냥 글 하나 썼어. 메모 하나 썼어. 그게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상관없어. 이건 무조건 다 국가 기록물로서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 왔어요. 아니 행사에서 걸레 개수까지 적어놓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왕의 흔적들을 폐기 처분해? 이런 아니 옛 선조를 한번 보면은 아이고 이것들이 미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게 나중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고 나중 사람들의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그거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역사의 시간을 지워내는 범죄행위. 그런 거 없애려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거기 책임 못 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 못 지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마. 왜 나와? 뭐 그냥 이름만 달면 단가? 하지 마. 네.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고려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실록이라든지 또는 뭐 구삼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역사서들이 있어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역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쓴 역사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기.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삼국사기에 바로 앞에 있는 역사서 보고 쓴 건데 그 앞에 있는 원자료들이 없어진 거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건 이 삼국사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 저자는 바로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김부식. 이 시대가 여러분 문벌귀족 시대예요. 그죠? 상당히 좀 이렇게 보수 쪽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시대다. 괜히 중국과 그 갈등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진이 사대 요구했을 때 이자경, 김부식 사대에 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괜히 고구려 계승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훨씬 낫죠. 그 앞에 있었던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분위기와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김씨이기도 하고요. 신라 계승 의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건 이 삼국사기가 붙는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건 베스트 의미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런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삼국사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신라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또 삼국의 어떤 패배했던 그 백제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 걸 보고 나려면 그 이전에 어떤 구삼국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삼국사기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냐면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기전체 방식입니다. 기전체 방식. 자, 이 기전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본기, 세가, 지, 표, 그 다음에 열전. 요렇게 섹션별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같은 사실들을 본계도 싣고 세가에도 싣고 지에도 싣고 표에도 싣고 열전도 싣고 엄청나게 방대한 거죠. 그죠? 본계하고 세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왕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본계는 황제고요, 세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 지는 어떤 뭐 제도사, 표는 이게 뭐 연표 같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왕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또 어떤 뭐 개념의 어떤 그 정리 차원에서 각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전체로 쓴 역사서는 방대할까 방대하지 않을까?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주로 국가 주도의 역사 편찬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기전체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본기 기, 그 다음이 열전의 전. 네, 요거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예, 기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삼국사기가 바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김부식은 여러분들 유학자예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지금 역사를 지금 모아 놓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달라지는 분기점은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집니다. 신라 계승의식 좀 이렇게 보수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신제 칼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조금 좀 다른, 좀 더 자주적이고 좀 더 좀 진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역사서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무신정권 때 등장했던 역사서 중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먼저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우리나라 그 고승들의 어떤 전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동명왕편의 그 저자는 누군지 아시죠? 아까 사교육의 세례를 받았던 바로 이규보가 되겠습니다. 이규보가 글을 그렇게 잘 써요. 기가 막힙니다. 이규보한테 술만 주면 돼요. 술꾼이야, 술꾼. 진짜 술을 너무, 이분은 좀 술 좀 끊으셨어야 돼. 아, 진짜 술 드시다가 자꾸 실수를 하셔가지고 사회 나가셔가지고 이분 주사가 약간 있으셨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내가 볼 때 실수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관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너무 가난하게. 이게 진짜 되게 머리 좋으신 분이고 글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술 때문에 술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드시면 더 좋고요. 이규보. 이규보가 썼던 이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명왕이 누구예요, 동명왕? 동명왕이 누굽니까? 네, 바로 고주몽, 고구려의 주몽 아닙니까? 그죠? 동명성왕, 동명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무신정권 때 되면요, 이제는 신라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좀 다른 데로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개성의식, 그냥 고구려 어떤 그 빡빡 뭔가 어떤 그 진취했던 그런 모습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동명왕편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갑니다. 몽골에 결국 무신정권이 항복을 하고 원간섭기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간섭이 되면서 뭔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원간섭이 비록 고려란 깃발은 꺾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내정간섭도 있고 막 영토도 뺏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역사서들이 바로 이 삼국유사와 바로 제왕운기다라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 바로 일현 스님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버려졌던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 김부식이 벌였던 그런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역사가 바로 삼국유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민간 설화 같은 거. 네. 민간 설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얘기 있죠. 왜 왕이 있는데 이 왕의 귀가 자꾸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의 귀를 이렇게 가리는 왕관을 쓰는데 이 왕관 만드는 사람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야기하죠. 너 이 사실 너 밖에 알리면 넌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너무 얘기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갈대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이제 바람을 타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흘려졌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삼국유사에 보면요. 이런 스님이 이런 얘기 적어놨어요. 신라시대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기는 당나귀 기였다. 그 왕의 당나귀 기를 두 권을 가르기 위해서 이발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너무 얘기하고 싶던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대 숲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기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했는데 그 대나무가 울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들렸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똑같아. 표절이야. 표절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표절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렇게 목숨들을 거십니까? 유화책들 보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나쁘진 않지만 우리도 훨씬 더 풍부하고 소재가 많은 이런 삼국 유사가 있다고요. 예,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어려서 접근하는 거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련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누가 표절한 걸까? 누굴까? 궁금해. 그 당시에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시대였는데, 그죠? 근데 너무 똑같아.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제왕운기를 쓴 사람은 바로 이승휴가 되겠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단군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단군인데, 맞다. 이련의 삼국유사, 이게 여기 이 삼국유사를 쓴 곳이 저기 경북 군위라는 곳이더군요. 군위. 여기 삼국유사 축제도 하고 그래요. 군위라는 곳. 있는데, 자, 어쨌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원간섭기 때 우리 어떤 구심점으로서 찾았던 인물. 그렇죠. 일제강점기에서도 찾았던 구심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단군입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땐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단군. 우리 최초의 고조선을 열었던 인물 단군이 이렇게 매 시기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간섭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바로 이 단군을 믿는 대종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는 조금 색깔이 좀 더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 요거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성리학적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바라본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략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네, 바로 이재현이에요. 이재현. 신진사대부, 그 학문적 깊이가 깊었던 이 이재현이 쓴 역사서가 바로 이 사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분이 나의 이야기는 패설, 쓸데없는 것이요. 뭐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이 너무 지나치세요. 네,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한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대의 거울로서 좀 보수적인 시대에는 보수인 역사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좀 자주적이고 좀 어떤 그런 우리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한 어떤 역사서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